이렇게 우리 자본 쪽에서 주식 발행하는 회사가 배당하는 거 하고, 그리고 취득한 회사가 회계 처리하는 거, 배당 받는 것까지 양쪽 비교하면서 좀 볼게요. 주식 1000주를 액면가 1000원, 시가 1200원짜리를 이제 우리 발행을 한다라고 볼게요. 자, 그럼 이쪽은 발행사. 자, 발행하는 회사는 우리가 주식을 발행하면 무조건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고, 자, 그럼 이 자본금이란 계정 과목은 제가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라고 쓴다라고 했죠. 자, 그리고 차변에 돈을 받을 건데, 자, 우리는 발행가는 시가로 발행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120만 원을 받을 거예요. 그럼 초과하는 돈을 1차 정자라고 하면 주식 발행 초과금 20만 원이다. 이렇게 분개를 하겠죠. 그럼 오른쪽에는 취득한 회사. 자, 주식을 취득한 회사를 우리 말하면 출자법인 혹은 주주법인이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이 회사는 자, 이 유가증권을 취득하면서 자, 단기 매매 증권이다라고 쓸 거고, 자, 사는 회사 입장에서는 액면가에 살 수 없다 이야기 제가 여러 번 했죠. 그럼 시가인 1200원에 120만 원에 사고, 자, 대변에 120만 원을 지급을 할 거예요. 지금 이 돈이 얘한테 들어간 거죠. 그죠? 이렇게 양쪽이 이제 서로 이렇게 분개를 했어요. 자, 그럼 취득한 회사는 자, 이쪽에 참고로 유가증권 관리대장에 자, 우리가 보유한 저 회사의 주식은 1000주를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장부가액은 120만 원이다. 그래서 단가 1200원이다.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자, 지금 이 취득한 회사는 저렇게 정리를 하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자, 이 발행한 회사가 주주총회를 해요. 그날을 결의일이라고 표현을 한다라고 했죠. 자, 결의일이 주주총회를 하는 날이에요. 주주총회. 자, 그럼 이제 주주총회를 하는 해서 배당을 실시하는 만큼 우리는 차변에 2월 이익 잉여금이 줄어들게 될 거고, 자, 그럼 대변에 우리가 배당을 실시할 건데, 자, 현금 배당을 결의했다고 볼게요. 자, 그럼 우리는 주주총회 하는 날 현금 배당을 바로 실시할 수 없으니까 우린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라는 부채 성격의 계정 과목을 쓰고, 자, 100만 원 배당하기로 했으면 100만 원이다라고 이렇게 써둘 거예요. 자, 두 번째, 주식을 1000주를 배당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액면가로 해서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처리를 할 거고,
이걸로 주주총회를 끝낸다면 자, 우리는 자, 얘 성격은 자본이죠. 자, 우리는 이익, 준비금, 법정 적립금, 현금 배당 100만 원의 10%인 10만 원을 우리는 적립을 할 거예요. 그럼 우리는 2월 이익잉여금을 210만 원만큼 줄여주게 되겠죠. 자, 이게 결의일날 회계 처리예요. 발행한 회사가. 자, 그럼 이제 취득한 회사의 결의일날 주주 총회를 한 내용대로 할 건데, 첫 번째 현금 배당은 자, 우리는 배당에 대해서 수익 인식 시점이 언제냐면 결의일이 이날이 현금 배당의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결의일이 현금 배당의 수익 인식 시점이에요. 수익 인식 시점이라는 건 이날에 돈을 받았던 안 받았던 우리는 수익으로 회계 처리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배당금을 받았으면 대변에 배당금 수익, 자, 얘가 전부 다 그냥 1인 주주라 볼게요. 그럼 100만 원이다라고 쓰고, 근데 오늘 돈 들어왔나요? 안 들어왔죠? 그래서 차변에 미수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해 둘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을 이제 받기로 결의를 했을 때는 이때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거예요. 자, 주식 배당 때는 회계 처리를 하지 않아요. 주식 배당일 때는 회계 처리를 안 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배당 실시를 할 건데, 자, 첫 번째 현금 배당을 하면 자, 우리가 현금 배당 결의할 때에 대변에 미지급 배당금으로 적어뒀던 거 이제 배당 실시하면 대변에 배당금을 지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얘 돈 지급했으니까 지워줄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미지급 배당금이다 100만 원 이렇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럼 배당 실시를 하게 되면 현금 배당 수령하는 회사는 이제 저 100만 원이 자기한테 들어오게 될 거고, 그러면 미수금을 지워줄 거예요. 이렇게 회계 처리가 되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을 실시를 하면, 자, 주식 배당을 해줄 때는 우리 회사는 주식을 발행해서 배당해 주는 거예요. 주식을 사와서 주주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 주식을 발행하면서 줄 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간에 대변에 자본금이 증가하게 되고, 그럼 천주 배당하기로 결의해서 100만 원 쓴 거죠. 그럼 이제 차변에는 결의일날 적어뒀던 미교부 주식 배당금을 지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차변에 미교부
주식 배당금 100만 원이다. 이렇게 지워주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주식 배당을 수령을 하면 자, 이때도 회계 처리는 하지 않을 거예요. 자, 그럼 우리는 지금 주식 배당 받았을 때는 결일이든 배당을 받은 날이든 어느 날이든 간에 회계 처리를 하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여기에서 자, 이걸 가지고 좀 보면 자, 유가증권 관리대장에서 우리 주식 배당 수령을 하면 자, 이제 우리의 1000주를 전부 다 우리가 받게 되었죠. 1000주를 전부 다 지금 우리가 1인 주주라고 해서 지금 전부 다 회사가 다 받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럼 기존에 1000주가 있었는데 1000주가 들어왔으니까 주식수는 총 2000주로 늘어나게 되겠죠. 주식수는. 자, 그럼 장부가액을 보면 자, 지금 우리 장부가액은 우리가 회계 처리를 했나요? 안 했죠? 그럼 장부가액은 그대로겠죠. 그럼 사왔을 때 얘 그냥 그대로 있을 거예요. 그래서 120만 원으로 그대로 적혀 있을 거라는 거예요. 회계 처리를 안 했기 때문에. 장부에 받았는데 주식에 대한 회계 처리 아무것도 안 했잖아요. 그래서 그대로 120일 거라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그럼 한 개당 단가가 얼마가 되죠? 장부에 120만 원 적혀 있는데 2000 주면 한 개당 단가가 600원으로 바뀌게 되죠. 자,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 분계를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 설명을 드릴게요. 자, 보시면 먼저 배당 받는 회사 입장에서는 배당 현금 배당을 이제 결의한 날 돈을 받았든 안 받았든 무조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써줘야 돼요. 배당을 받았든 안 받았든 결의일 날 무조건 배당금 수익을 써야 되는 이유는 현금 배당의 수익인식 시점이 결의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주식 배당은 지금 이 시점에도 회계 처리를 안 하고 이 시점에도 회계 처리를 안 하죠.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에서 다음과 같이 배당을 수령하다라고 해서 현금 배당 얼마 받은 것과 주식 배당 얼마 받는 거에 대한 정보가 적혀 있는데 당연히 주식에 대한 부분이니까 정보가 훨씬 더 많이 적혀 있어요. 그럼 그게 현혹되지 말고 우리는 주식 배당 받은 거는 회계 처리 안 하죠. 그래서 현금 배당 받은 것만 회계 처리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회계 처리는 현금 배당 받은 것만 회계 처리를 할 거예요. 자, 일단 우리 일반 전표에 나오면 그 부분 주의하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배당 결의한 거는 이 배당금 수익은 정기 배당이든 중간 배당이든 상관없이 전부 다 배당금 수익이라고 쓰는 거예요. 중간 배당금을 받았던 정기 배당금을 받았던 우리는 무조건 배당금 수익이라는 계정 과목을 쓸 거예요. 근데 중간 배당금 받고 나서 배당금 수익하려고 배당 치면 계정 과목에 중간 배당금이라는 계정 과목이 여러분을 유혹하더라도 거기에 빠져들면 안 된다라고 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그 중간 배당금은 중간 배당을 실시하는 회사가 우리가 여기 차변에 중간 배당금이라고 쓰는 우리는 이익잉여금 계정 과목이에요. 그거는 300번대 적혀 있으면 이상하다 느끼셔야 돼요. 왜냐하면 배당 받는 회사는 우리 회사가 받는 거니까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 배당이든 정기 배당이든 영업외 수익으로 그냥 처리하면 끝이지 우리 회사가 배당 받는다고 해서 왜 자본을 증가시켜? 말이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주식 배당에 대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회계 처리를 안 하죠. 자,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요. 주식 배당을 받으면 회계 처리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주식 수는 증가했죠.
주식수는 증가시키는데 회계 처리를 안 해서 얘가 그대로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라고 나오면 정확한 표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주식 배당을 수령하면 주식수는 증가시키고 단위당 단가는 새로이 한다라는 게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들인 거예요. 회계 처리 안 하기 때문에. 자, 지금 우리 주식 하잖아요. 그러면 매년 6월달, 5월, 6월달쯤 보면 우리 주식이 소폭 하락해요. 그게 주식 배당이 실시되는 시기예요. 그럼 이건 지금 인식 안 하는 거지 기말이 되거나 처분하면은 전부 다 이익으로 들어올 거예요. 이 날짜 기준으로 이익 안 보겠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대로 1,200원인데 2,000주 다 팔면 240만 원 받을 거잖아요. 그러면 단기 매매 증권 처분이 120 들어올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현되기 전까지 이제는 이 결의일이나 아니면 배당받은 날 가지고 공정가액으로 회계에서 인식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일반 연표에 나왔을 때 이 부분을 주의하시고, 자, 다음 이 두 개 계정 과목은 우리가 생각이 안 나도 나중에 이제 컴퓨터 가지고 보면 이익여금 처분계산서를 열면 이 계정 과목이 코드 번호까지 현금 배당은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하겠다라고 써져 있어요. 그럼 계정 과목 찾는 거는 너무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대놓고 적혀 있어요. 계정 과목 코드 번호까지. 왜냐하면 이 계정 과목으로 분개해 줄 거거든. 그럼 결의일날 이렇게 처리를 하겠다는 건데, 자, 우리 왼쪽만 가지고 조금 더 이런 부분을 볼게요. 여기에서 주식 배당 부분을 볼게요. 주식 배당. 지금 주식 배당 부분이 이 부분이죠. 미교부 주식 배당금 되어 있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자본금. 차변 계정은 이 전부 다가 아니고 100만 원치만. 이게 우리 지금 주식 배당이 대한 거죠. 그럼 지금 미교부 주식 배당금은 그냥 그날 우리가 주권을 인쇄해서 줄 수 없기 때문에 적혀 있는 부분이죠. 그럼 우리 주식 배당에 대한 걸 타이밍의 차이만 지워버리면 2월 이익여금을 줄이면서 주식 발행해 주는 거죠. 그럼 이 분계를 보게 되면 차변에 2월 이익여금 100만 원이고 대변에 자본금 100만 원이다. 자, 이렇게 분계가 될 거예요. 자, 이 분계 이해가시나요? 지금 제가 타이밍의 차이 미교부 주식 배당 것만 상계해서 이 분계 하나로 줄인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주식 배당을 하게 되면 우린 주식을 발행해서 주기 때문에 자본금은 증가하는 거예요. 그럼 자본금은 증가하게 되는데 배당하는 만큼 우리 이익여금은 감소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앞에 있는 이 글자는 수식어인 거지 이익여금이죠. 미처분 이익여금, 2월 이익여금, 타이밍의 차이로 앞에 수식어만 있는 거예요. 서로 이익여금이 꼬이거나 이중으로 합산되지 않도록 하려고 타이밍의 차이만 잡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이익여금은 하락하게 될 건데, 자, 이 자본금이라는 계정 과목의 성격은 자본이죠. 그럼 자본을 대변에 썼으니까 자본은 증가를 하겠네요. 또 2월 이익여금이라는 이 계정 과목도 자본이죠. 그러면 우리는 자본을 차변에 썼으니까 자본이 감소하게 되겠죠. 그럼 주식 배당을 하면 지금 대변도 자본이고 차변도 자본이니까 우리의 총 자본의 변화가 있나요? 전부 다 차변 대변 다 자본이니까 우리 자본에는 변화가 없겠죠. 그래서 이 경우에 총 자본은 불변이라는 거예요. 불변. 자, 그럼 우리가 대변에 자본금이라고 쓰는 건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거고, 자본금을 증가시키는 말의 줄임말이 증자라는 표현이죠.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다라고 전에 증자를 이야기하면 설명을 드렸었죠. 근데 전에 제가 쓸 때에 자본금을 증가시키다라고 쓰면 증자라고 쓰고 앞에 수식으로 유상이라는 글자를 썼었어요. 기억나시나요? 그때 왜 유상이라고 썼냐면 대가를 받았거든. 근데 이번엔 대가를 받았나요? 안 받았죠? 그래서 얘를 무상증자라고 할 거예요. 무상증자. 자, 그럼 얘를 무상증자라고 하는데 그럼 무상증자에서 자본의 변화가 있나요? 없죠? 그걸 여러분이 아는지 물어볼 거예요. 우리는 무상증자는 총자본의 변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변에 자본금 썼는데 무상증자는 차변에 자본을 줄일 거거든. 그럼 결론적으로 차변되면 다 자본이니까 우린 총자본의 증가는 없죠. 한국말 잘 봐야 돼요. 한글. 왜냐하면 자본금은 증가하고 이익잉여금은 감소하고 총자본은 불변이다예요. 자본금이 불변이다. 이는 또 틀린 지문으로도 있고 정말 나쁜 놈들. 자본금은 불변이다. 그럼 틀린 말이에요. 자본이 불변인 거지. 그래서 제가 지금 글자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 이런 문제가 있어요.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혹은 자본금에 전입하다. 자, 이익준비금을 자본금에 전입하다라는 말은 지금 이제 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이 이익준비금을 우리는 자본금으로 넘겨버리는 거예요. 자, 일반 전표에 문제가 이렇게 짧게 찍 하고 나올 건데, 그럼 이 말은 이익준비금을 지워주고 얘를 자본금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어떤 회차에서는 자본에 전입하다라고 나온 적도 있고 자본금에 전입하다라고도 나온 적이 있으니까 같은 표현이에요. 그럼 이익준비금은 이익잉여금 분류되니까 자본이니까 대변에 있던 걸 그냥 전입 넘겨버린 거예요. 그럼 차변에 이익준비금 10만 원을 지워주게 될 거고, 그럼 자본금으로 보냈다는 거니까 대변에 자본금 얘는 10만 원이다. 이렇게 보내버릴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익준비금을 자본에 보낸 거는 이번에도 대변에 자본금이네. 그럼 대변에 자본금 쓰는 건 증자라 그랬죠. 자본금 증가한 거니까. 근데 이번에도 돈 안 받았죠. 얘가 사실 무상증자의 대표 사례예요. 얘가 아래에. 그럼 얘 주식 발행해야 되죠. 자본금 증가시키면 주식 발행하잖아. 그래서 이거 가지고 미래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면 주주들이 의제 배당이라 해서 배당받은 걸로 처리해서 소득세를 부과하게 돼요. 그게 지금 이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지금 우리 주식 배당이라든지 주식 배당한 거라든지 아니면 이익준비금에 대해서 정리하는 거는 총자본 불변인데, 현금 배당은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요. 현금 배당은 왜 자본이 감소하냐면 차변에 이익잉여금, 대변에 현금 나가고 끝나거든. 이해가시나요? 현금 배당은 대변에 현금 주고 차변에 이익잉여금이잖아. 그럼 자본 줄어드는 것만 있지 대변에는 돈 나갔잖아. 정말 내 돈 나갔죠. 그래서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요. 현금 배당은. 근데 주식 배당은 주식을 발행해 주는 거 대변에 주식 나가고 자본금 나가고 차변에 이익잉여금 줄어드니까 차변 대변이 전부 다 자본이라서 우리 주식 배당은 총자본이 불변인데, 현금 배당은 우리는 자본이 감소하는 거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이거 말고 자, 이론에서 이런 문제가 나올 거예요. 자, 우리가 증자를 하는데, 자, 1000주를 해요. 액면가 1000원이에요. 발행을 하는데 한 주당 10원의 발행이 있어요. 자, 이렇게 발행하면 자본이 증가할까요? 감소할까요?
모르겠다는 거예요. 얘는 자본이 증가하는 거래죠. 자, 분계를 가지고 보면, 자, 우리는 주식 발행이 있으면 대변의 자본금, 얘는 무조건 주식수 곱하기 액면가죠.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자, 차변에 우리가 돈 받을 건데 발행가로 받으면 10,000원 받겠네요. 그죠? 그럼 차이 나는 99만 원은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다라고 처리를 하겠죠. 자, 분기 이해 가셨죠? 자, 얘 성격이 뭐죠? 자본. 얘 성격이 뭐죠? 자본. 얘는 자본을 증가시켰고 대변에 있어서, 얘는 차변에 있어서 자본을 감소시켰네요. 그러면 자본이 얼마 증가했죠? 지금 100만 원 증가시키고 99만 원 감소시켰잖아. 10,000원이 증가하죠.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증자하면서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받은 돈만큼은 내 돈이 늘어나는 거야. 액면가보다 작게 받았으니까 손해라고 오해할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라 단돈 1원이라도 받으면 우리는 자본은 증가하는 거예요. 1원 받은 만큼은. 원리는 알고 보면 별거 아니죠. 그럼 자본이 순수한 내 돈이잖아. 내 돈이 늘어났니? 라고 했는데 1원이라도 받으면 안 갚아도 되니까 내 돈 늘어난 거지. 그럼 얘는 10,000원이 늘어난 거예요. 내 돈이. 기본적으로 다시 생각해 보니까 아는 이야기죠. 그래서 얘 자본이 얼마 증가하는가? 받은 돈이에요. 받은 돈. 그래서 10,000원. 이게 자본이 이만큼만 증가할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감자도 반대에 올리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자본에 대해서 시험에 주로 나오는 것들을 자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 교재를 조금만 보면서 정리를 합시다. 자, 먼저 81페이지에 우리 뭐 주식회사의 특징 적혀 있는데, 시험에 나온 적 없어요. 근데 상식으로 알고 계세요. 우리 수권 자본 제도라는 건 우리가 자본금의 4분의 1만 있어도 주식회사를 설립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2,500만 있어도 총 자본금 1억짜리 법인을 설립할 수 있다라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우리 주식회사 설립 방법은 발기 설립이라 적혀 있죠. 발기 설립은 뭐냐면 그냥 우리끼리, 지금 우리끼리, 자, 우리 회사 설립해서 뭔가 사업해 볼까라고 해서 사업하면 우리를 발기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끼리 해보자라고 해서 설립한 거고, 다음 페이지 넘겨보시면 모집 설립이라고 있어요. 모집 설립은 우리가 이런 회사를 설립할 거니까 창단 첫 시작할 때 투자하실 분들 모이세요라고 해서 설립하는 회사를 모집 설립이다라고 표현을 할 거예요. 자, 우리가 주식 발행하는 건 우리는 뭐냐 액면가 그대로 우리가 받게 되면 액면 발행이라고 하는 거고, 액면가를 초과해서 받게 되면 할증 발행이라고 하는 거고, 그걸 우리 주식 초과된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하죠. 그럼 사채 때처럼 할증 발행이라고 할 거고, 그리고 할인 발행은 액면가액보다 작게 발행하는데 이건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주식 발행이죠. 액면가보다 시가가 낮은 주식 본 적 있나요? 그 회사는 이미 망했어요. 그래서 없어야 정상인데, 만약에 그런 게 있다면 당연히 법원의 인가를 받아서 발행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주식을 산 사람들이 피해가 막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제도를 두고 있어요. 자, 주식의 종류는 옆에 말한 것처럼 뭐 보통주, 우선주 뭐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자, 아래 주식 발행비의 회계 처리 방법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설립할 때는 당연히 아직 우리 회사를 다 완벽하게 만든 게 아니죠. 그래서 자본거래라는 게 성립이 제대로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회사를 설립하고 있을 때는 비용 처리가 되는 건데, 그 아래 이제 증자할 때 나오는 거 있죠. 그럼 증자할 때 들어간 증자 재비용은 우리는 주식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죠.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서 차감하거나
아니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에 가산해서 더해주게 될 거예요. 그게 우리 주식 발행 비용이죠. 우리 사채 발행할 때든 주식 발행할 때든 우리는 그 발행할 때 비용 드는 건 얘 발행하면서 손해본 돈이다라고 처리를 할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83페이지에 잉여금이라고 적혀 있는데, 자, 잉여금은 잉여금 구분의 원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자본 간의 거래에서 남긴 돈은 자본잉여금, 그리고 우리 사업하면서 남긴 돈은 손익거래로 통해 남긴 돈은 이익잉여금으로 구분해서 처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자본잉여금은 제가 주감자 이익 본 것만 기억하자라고 했죠. 신주인수권 대가나 전환권 대가는 여러분들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있는데 동그라미 1번에 자, 우리 세 번째 줄을 보면 세 번째 줄 중간에 보시면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이 있는 경우는 이를 우선 상계 제거하여야 한다라고 적혀 있죠. 그럼 제가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서로 우리는 우선 상계해야 된다고 했던 거, 예 적혀 있는 거,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감자 차익도 우리가 세 번째 줄, 네 번째 줄에 보면 마지막 줄에 감자 차손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우선 상계 제거해야 된다. 감자 차익이니까 감자 차손하고 우선 상계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페이지 넘기시면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이 되는데, 자, 자기 주식 처분 이익도 마지막 줄에 보시면 자기 주식 처분 이익과 손실은 서로 상계 제거 대상 항목이다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얘도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자본 조정은 자본금, 자본잉여금으로 분류되지 않는 우리 자본 간의 거래에 쓰는 계정 과목들인데, 자, 자본 조정 항목이 전부 다 차감 성격은 아니죠. 차감 성격이라는 건 자기 자리 반대에 생기는 건데 자본 자리는 대변이잖아요. 그럼 차변에 생기는 건데 얘네들은 전부 다 차감 계정이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오늘 봤던 손해 본 것들은 차변에 생기겠지만 우리는 가상 계정으로 대변 생긴 게 오늘 우리 결의일날 미교부 주식 배당금, 얘도 대변에 생길 거고, 신주 청약 증거금은 법인을 설립해서 주식을 발행해서 주권인세 주기 전까지 발행하는 단계에서 쓰는 임시 계정이에요. 그래서 자본 조정이 있는 신주 청약 증거금 이런 것들이에요. 출자 전환 채무 이건 신경 안 쓰셔도 돼요. 그럼 주식 할인 발행 차금도 뭐 마지막 줄에 주식 발행 초과금하고 처리할 거고, 우리 기타 자본 조정 항목으로 뭐 자기주식 처분 손실, 감자 차손 뭐 이런 것들 하는데 얘 분류 잘못했어요. 자, 다음 우리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 적혀 있죠.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에서는 미실현 보유 손익이다라고 기억하시고, 미실현 보유 손익, 그리고 평가나 환산을 한다라고, 평가나 환산하는 게 우리는 미실현 보유 손익인 기타 포괄 손익 누계액이다라고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저는 매도 가는 증권 평가 이익과 평가 손실은 우선 상계해야 된다라고 여러분한테 설명했었죠. 우리는 기말 평가할 때에 평가 이익 평가 손실은 우선 상계해야 된다. 그리고 가상 계정 오른쪽 끝에 보면 재평가 잉여금 있는 건 우리 재평가 차익으로서 오늘 유형자산 재평가 모형할 때에 저와 같이 봤던 거예요. 자, 그럼 85페이지에 이익잉여금에서 동그라미 1번에 이익준비금 있죠. 이익준비금의 첫 번째 상법 규정에 의하여 자본금의 2분의 1에 달할 때까지 매기마다 금전 배당에 의한 배당 금액의 10분의 1 이상의 금액을 적립하도록 했다라고 적혀 있죠. 자, 이게 법이 정하고 있는 법정 적립금이다. 상법이 정하고 있는. 근데 그 외 법은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자, 그럼 이제 다음 페이지에 보면 자, 이제 우리 이익잉여금의 처분에 대해서 적혀 있는데, 제일 아래 알고 갑시다에 보시면 이익잉여금 처분 순서라고 적혀 있죠. 자, 우리가 주주총회를 하지만 주주총회 할 때야 당연히 뭐 얼마 배당할까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겠죠. 하지만
회계상에서 이제 금액을 정리해서 뜯어나가는 순서는 첫 번째는 법정 적립금을 제일 먼저 정리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익준비금을 먼저 적립을 하고 그 다음 우리 기타 법정 적립금, 상법 이외의 적립금을 하고 그리고 이익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각액이라고 적혀 있는데 우리 자본 조정에서 손해본 성격인 차감 계정에 있는 것들 있죠. 그걸 우리가 그 5년간 정해법으로 균등법으로 우리가 상각해 나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을 먼저 보전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주한테 배당을 해줄 거예요. 주주 배당은 조금 뒤에 밀려 있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임의적립금, 우리 빚 갚자고 돈 모아둔다라든지 아니면 사업 확장하자고 돈 모아두는 것들을 이제 뒤에 모아두게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한 거는 우리 주주총회할 때 결의한 거에 대해서 이익잉여금을 처리해 나가는 순서예요. 자, 그럼 자, 이것보다 자,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는 게 오른쪽에 87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에 교손금 처리 보존 순서라고 적혀 있죠. 교손금 처리 보존 순서라는 건 돈 벌면 잉여금, 손해 보면 결손금이에요. 이익잉여금이냐 결손금이냐 이렇게 구분이 될 건데 자, 우리 결손금은 첫 번째는 당연히 이익잉여금 돈 번 거 가지고 과거에 결손받던 걸 처리를 하겠죠. 자, 이 결손금은 우리 10년간 2월 공제를 해줄 거예요. 10년간 2월 공제를 해줘요. 결손금은 2009년 거부터 10년이니까 지금 현재는 완전히 10년으로 2010년에 손해봤던 것도 올해 돈 번 걸로 결손금 보존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익잉여금으로 그렇게 옛날 거 먼저 하고 근데 그게 또 모자라다면 임의적립금 중요하지 않는 돈이죠. 우리 회사에서 빚 갚자고 모아둔 돈 우리 손해본 돈 채워놓을 때 써야지. 그래서 임의적립금이고 그 다음 상법 이외에 기타법이 적립하라고 한 거는 걔는 우리는 상법 이외니까 중요도가 상법보다 낮죠. 그래서 그걸로 교손금 보존할 때 쓸 거고 근데 그것도 모자라면 이제 우리 이익준비금 법정적립금을 쓸 거예요. 그럼 마지막으로 자본잉여금으로 처리할 거예요. 자본잉여금이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 그리고 감자차익, 자기 처분 이익이죠. 그래서 자, 이걸 순서대로 나온 적이 있는데 당연히 교손금은 이익잉여금에서 하는 게 맞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우리가 이자 내야 된다고 생각해서 앞글자 따시면 임기이자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대표이사가 임기 중에 이자 내야 된다라고 생각해서 교손금 보존 처리 순서를 생각하시는데 자, 전에 한 번은 임기이자로 기억하신 분이 있었는데 자본잉여금을 자본잉여금이라 안 쓰고 문제에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쓰는 거예요. 제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 자본잉여금이란 것까지는 생각이 못 미치셨나 봐요. 그래서 임기이자로만 생각했다가 그게 없어서 찍었다 그러더라고요. 다 왔다가 꼴대 앞에서 다리에 힘이 풀린 거죠. 그래서 자, 이 순서도 우리 이론 시험에 한 번씩 나온 적이 있으니까 얘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내일은 저와 같이 우리 사채를 보고 그리고 뒤에 회계 변경하고 이런 내용도 보고 그리고 분계 컴퓨터로 분계 연습도 좀 할 거니까 집에 혹시 계산기랑 뭐 이런 거 남아 도는 거 있으면 집에서 계산기도 가지고 오세요. 네, 사채하면서 옛날에는 저와 같이 가짜 숫자로 했고 이제 내일은 진짜 숫자를 가지고 계산을 좀 해볼 거예요. 자, 오늘 고생 많으셨고 저희 내일 뵐게요. 수고하셨습니다.